자, 국회 통과 내란 특검법 최상목 대행 거부권을 행사했죠. 자, 내일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는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이 출석을 합니다. 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뵙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목소리가 참 너무 좋으시고 저희 뉴스토마토 인사이다 나왔을 때마다 항상 기분 좋게 말씀하시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그 국민 여러분 말씀하셨으니까 설 연휴 동안 민심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인사하는 모습은 제가 봤었거든요. 예. 제가 우선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그리고 탄핵하는 과정. 그래서 지역을 사실 잘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휴 좀 앞두고 4일 동안 저희가 역이 4개가 있어요. 네. 지하철역이. 지하철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또 4개가 있고 상점과 상인회가 하나가 있는데 싹 다 물건도 팔아드리고 한 이틀은 싹 다 물건을 팔고 이틀은 거점 인사하고. 그런데 제가 사실 지난 총선에서 저희 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도 득표율 거의 탑이었거든요. 거의 제일 높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때보다 사실 반응이 더 좋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의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더 겸손하고 더 치밀하고 더 치열하게 해야지 국민이 우리를 신뢰한다. 이 생각은 일찌감치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다니는데 반응은 더 좋고요. 그때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빨리 정리해달라. 빨리 정리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계시고요. 중요한 거는 경제가 다 망가졌잖아요. 기본적으로 지표로 나오고 세수 부족으로 나왔잖아요. 저작년에 60조가 부족하고 작년에 30조가 세수가 부족했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건을 삽니다. 그 전에 10,000원 하던 게 지금은 13,000원, 15,000원이에요. 저도 느낍니다. 그대로 느낍니다. 다 물가가 올라서 너무 올랐어요. 저희가 사실은 온누리 상품권을 좀 왕창 바꿔서 물건도 사고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이 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은 사실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런 대통령 안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민심은 아주 거세고요. 그리고 그 전에 다니면 이제 저를 조금 싫어하는 사람도 좀 있잖아요. 뭐 중랑이잖아요. 중랑에서도 뭐 당연히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을 거고. 근데 이번엔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사실은 맞는 민심이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더 겸손하고 더 치열하고 더 치밀하고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하지만 국민들이 언론과 TV와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다 봤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을 또 거부했습니다. 뭐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이 우선이다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하자를 치유했는데 또 거부를 했어요. 우선 최상목이 다 압니다. 이게 원래 위헌적 요소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위헌적 요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박근혜 그 특검 때도 야당이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당의 헌법재판소에다 냅니다. 이거 야당만 추천하는 거 헌법 위반 아니에요? 라고 냈는데 헌재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고 그래서 이 추천은 국회의 재량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까지 내줬어요. 사실 야당이 추천한 것도 위헌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특검을 막으려고 위헌적 요소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좋아.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지 되니까 몇 가지 우리가 그 대법원 추천으로 바꿀게. 그리고 또 국힘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들 자기네가 내란 선전선동을 했잖아요. 그 조사 범위에서 우선 빼고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고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부 차관도 그게 위헌적 요소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둥 해서 했고 이번에 빼니까 법무부 차관이 이 정도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차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국회 저희 법사위에서 제가 물었을 때 직접 답변을 말씀 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 중인데 여기서 지금 수사가 덜 된 게 있잖아요. 네. 누구냐면 국무위원들이에요. 아. 그리고 최상목 자신이에요. 최상목은 반대했다고 했지만 완전히 반대해서 막았어야죠. 네. 근데 얼마큼 반대했는지 모르죠. 경제수장이니까 경제에 관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렇지만 최상목이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합니다. 이게 해제되고 나서 제가 쪽지를 받았다고. 근데 그게 쪽지 딱 3가지예요. 네. 이게 문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딱 3가지가 적혀 있어요. 이 3가지 중에 예비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했지만 3가지는 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쓸 돈을 준비해라.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예비비를 준비하라는 건 비상 계엄이 진행되면 거기서 쓸 돈을 준비해라. 그리고 국회는 어차피 장악했으니까 돈 주지 마라. 돈 주지 마라. 네. 이거는 기억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수사가 지금 미진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지금 수사에서 빠진 게 뭘까요? 뭐죠? 윤석열이 여기저기 지시하고 전화한 비아폰의 내역입니다. 윤석열이 급해서 비아폰만 썼을까요? 자기 핸드폰도 썼을 겁니다. 다 썼겠죠 아마도. 그러면 여기서 김건희하고는 상의 안 했을까요? 김용현에게 뭐라고 지시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누구까지 지시했을까요? 이게 아주 오랜 세월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준비가 그 지시 사항들을 다 가지고 와야지 돼요. 비아폰의 내용 문건 안 만들었을까요? 체크 안 했을까요? 용산에 있는 그 관계자들에게 이 내용 얘기 안 했을까요? 이런 내용들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이 들어가서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하고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뭐 군인들은 기소도 됐어요. 경찰하고 군인. 근데 국무위원들하고 비서진하고 전혀 안 됐죠. 그 부분을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고 내란 특검법이 들어가서 다 압수하고 정리해서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 중인 것은 재판 중인 것대로 가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최상목 대행입니다. 최상목이고 어쩜 이해관계도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이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이거 통과시켜주는 게 맞는데 거부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재표결해야 되고 만약에 재표결 부결되면 다시 또 재발의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하면 사형 무기징역이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을 실행한 자들도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요. 이런 것처럼 가장 무서운 겁니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쵸. 전두환 때 있었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일어났다면 향후에는 절대 없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검찰이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김성훈과 같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반려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러면 이 김성훈하고 가장 관련이 된 것은 용산에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관저에 들어가서 비아폰 내역이라든지 그 주고받은 내역을 다 가져와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재의결 시 200표가 넘게 준비를 해야죠. 재의결할 때 200표 넘게 만드는데 이제 지금 또 여러 가지 혹시 오늘 또 이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납니다. 마은혁 그 재판관. 근데 그건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말고 그냥 미뤄라라고 등등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면 탄핵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권성동이 마은혁 그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완전히 독소 조항이 권성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 권성동이 그 전에 했던 말에 다 정반대가 있더라고요. 다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서 거짓말을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김영현을 보면서 눈빛과 입으로 위증을 교사하잖아요. 내가 그때 했던 거 기억하나요? 라고 하니까 김영현이 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위증을 교사하고 있어요. 이게 다 독소 조항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괜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더 세게 하면 더 지지율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장 다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느낌은 다르다는 겁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그 지지율 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좀 해보면 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갤럽도 그렇고 뭐 MBS 등등 국민의힘한테 일시적인 집결이 있을 수 있겠죠. 집결이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이 윤석열과 왜 가까워졌습니까? 이번에 명태균 수사보고서에 보면 명태균은 윤석열을 완전히 좌우지합니다. 명태균이 이런 얘기합니다. 5살짜리에게 총을 쥐어줬다. 그럼 이 5살짜리는 자기 부모도 쏘고 자기도 쏘고 다 쏜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총을 쥐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면 명태균 말이 다 맞아요. 그리고 이자는 장님 무사이다. 뭐 보이는 거 없이 다 찌른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의 부인은 안전뱅이 주술사다. 근데 이 얘기가 다 맞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속되면 한 달 내로 탄핵될 거다. 한 달 내는 날 탄핵되잖아요. 그것도 딱 맞아 떨어졌어요.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근데 수사보고서는 더 황당한 게 이 내용이 다 지시하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명태균이 그 여론조사 이건 비공표용 여론조사입니다. 라고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꼭 보안 유지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넵 충성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윤석열 전화번호를 넣고 윤석열과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전부 다 뭐냐면 불법이죠. 근데 그 여론조사가 뭐냐면 조작을 한 거예요. 약간 조작했다는 우리 여기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가 나왔고 그거는 강혜경 씨가 스스로 얘기를 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 고백하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합니다. 이건 조작이 맞습니다. 5% 올려주있어. 그렇게 하면 그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분위기로 몇 번 보도를 하고 나면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잘못된 여론조사의 시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부분이 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나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최상목 탄핵 이야기도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까지도 최상목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목이 무슨 권한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했어요. 임명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법무부와 법제처와 상의해보겠다. 이러면 완전히 위헌한 행위라는 거거든요. 최상목은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되는 것은 사실은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이 비상계엄에 다 불려가서 같이 논의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으로 그리고 말로 일부분은 걱정을 했지만 막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전부 다 공범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경제라든지 줄탄핵이 오는 그 불편함 때문에 최상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역할만 해줘야지 돼요.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더 넘어서 특검 거부부터 이번에 7개의 법안까지 다 거부를 했단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임명을 또 하지 만약 않으면 안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위헌하고 위법하고 그다음에 내란 수계 윤석열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국민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죠? 경제가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최상목이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건가요? 사람들은 기재부 장관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할게요. 제가 기재위원이었어요. 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다 망가졌어요. 2023년에 1.4% 경제 성장률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1% 경제 성장률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4% 경제 성장률에 60조의 세수가 부족했어요.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때 2021년, 22년 오면서 그때 경제 성장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4.6%였어요. 그렇습니까? 4.6%. 코로나였는데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런데 윤석열이 오면서 1.4%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경제 수장이 누구냐?
지금 경제수석이 용산의 경제수석이 최상목이고 저는 최상목을 그래서 너무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다 망가뜨리고 있다. 근데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추경호가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추경호를 이제 그렇죠. 당으로 보내면서 예. 총선 때 당으로 보내면서 최상목을 경제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보내요. 네. 그런데 더 망가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올해 경제 성장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더 낮죠. 1.6에서 1.7이에요. 네. 연말이 가면 더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경제수석 그리고 기재부 장관 지금 맞습니다. 본인이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있어서 뭐 F폰이 뭐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경제를 망가뜨린 장본인이 최상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최상목에게 맡겨둬서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40여까지 임명하지 않는다? 우선 특검을 거부한 재판 중이기 때문에 네. 본인 수사부터 비화폰부터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남북의 그 전쟁까지 유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찾아내야 돼요. 외환 부분? 예, 네.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찾아내려면 특검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얘기도 좀 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 진행 중이지만 형사 재판도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형사 25부입니다. 중앙지법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재판 이건 참석을 해야 되니까 뭐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배당이 원래 김용현 재판하는 게 25부인데 다 같이 재판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아는 판사긴 한데 판사가 희귀성이거든요. 지씨인데 부장판사가. 지석영도 있지 않습니까? 희귀지만 뭐 많지 않습니까? 네. 화교다 말하고 네, 뭐 음모론이 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 사람이 뭐 우리 재판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을 국민께 네. 알려드려야 되겠죠. 정신 나쁜 사람들이죠. 네. 나쁜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석영 선생님도 있고 저희 지역에서 많아요. 한의학 그 축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이 지석영 축제예요. 네. 이 훌륭한 지석영 선생님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화교다라고 하는 얘기를 유튜브에 서정옥 네. 변호사 그 사람이 나오는 곳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제 동기입니다. 사실은 법무관 같이. 제가 서씨인 게 창피해요. 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법적 처벌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그런 건 하면 안 되거든요. 허위 사실에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그 판사, 배심원, 네. 검사 등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들을 한다든지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거기 그 이번에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폭행들 막 폭동했던 사람들요. 예, 폭동 일으킨 것처럼 네. 그 판사 등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게 되면 20년입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 무기를 들었어요. 그럼 30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데 함부로 얘기를 해서 그 유튜브에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쏠쏠한 이 돈벌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다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부장 재판장이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갑자기 나보고 중국 사람이다, 화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음모를 자꾸 펼치는 게 재판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벌을 꼭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사람 보고 네. 화교다. 그다음에 전라도인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찾아보니까 서울 개포고를 그러니까요. 나왔더라고요. 강남 출신이에요. 네, 서울에 개포고를 나오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고. 제가 잘 알아요. 잘 아는. 법무관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화교였나요?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말씀 좀 해야 되겠네요. 알리지 않으면 그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곳곳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이죠. 정말 중요한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인데 네. 이제 5차, 6차 때 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의원님께서 좀 집중하는 증인, 인물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내일 나오는 사람이 네. 홍장원,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그리고 여인영 이렇게 방첩사령관, 네. 방첩사령관, 홍장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와서 또 눈빛도 보내고 네. 또 그 변호사들이 온갖
짓을 하겠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단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되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지역을 쫙 다니는데요. 네. 정말 수만 명 만났습니다. 아하. 수만 명 만났는데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행복해요, 다니는 게. 근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죠? 그걸 다 보시고 생방을 거예요. 보시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죠? 헌법재판소 그리고 김용현은 어떻게 거기서 쫄아서 저렇게 말을 바꾸죠? 겁먹어서 예.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 탄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예. 박근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헌법 수호 의지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거짓말을 했어요. 네, 거짓말.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기자회견 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내가 최순실이 가까운 사람이라서 거기다가 좀 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네. 압수수색하거나 이럴 때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자회견 때 말해놓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이걸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보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탄핵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짓말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안 되죠. 국민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그 신뢰의 문제로 그 권성동이 헌법재판소에서 말을 바꾼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뇌물 그다음에 뭐 제3자 무슨 수수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넣었다가 이거는 예. 재판정에서 다루고 저희는 신뢰와 뭐 신의 이런 헌법 수호 의지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딱 떨어져 갖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는 말을 바꾸는 이 행위는 국민들이 다 봤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홍장원 나오는데 윤석열 직접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출석하죠. 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잘 된다고 이렇게 믿고 오는 건가요? 자기 잘 된다고 우선 하나 믿을 예.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국힘에서 뭐 대선 조기 대선 뭐 이런 얘기들을 예. 하니까 화냈다잖아요. 화냈대잖아요. 예. 내 탄핵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탄핵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을 막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검사하면서 거꾸로 거짓으로 바꾸기를 아주 밥 먹듯이 다 해왔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도 그렇게 해서 똑같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네. 이재명이 안 죽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 뒤져도 돈 한 푼 받은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저렇게 뒤졌는데 없네. 여기서 이제 한번 당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계엄으로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또 탄핵 재판정에까지 가서 바꾸면 김용현처럼 말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하. 여인영 그리고 또 이진우. 예. 이진우는 그렇게 얘기 들었던 거 아닙니까? 총을 쏴서라도. 두 사람은 기소도 됐지만 예. 국회에서 다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번복합니까 이거를? 총을 쏴서라도 예. 데리고 나오라. 잘못 들었다고 예. 거기 가서 잘못 들었는데요. 이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거를 다 미증하고 그러니까요. 반복한 것이라서 그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좀 착각 김용현도 여인영이 예. 홍정원한테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명단을.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윤석열이 홍정원한테 전화했을 거 아닙니까? 예. 전화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여인영한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 이진우한테 전화했잖아요. 곽종문한테 전화했잖아요. 이 전화한 내용들이 다 나오려면 비아폰 내역이 나와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검찰이 예. 김성훈을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아폰에서 검찰이 이번에 추미애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심우정이 네.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들이 나올지 윤석열이 또 검찰들에게 그동안 무슨 전화를 했는지 다 나오게 돼요. 그 김성훈 얘기를 했는데 김성훈 경호차장 왜 두 번째까지 반려를 하는 겁니까? 그냥 검찰이 자신 없으면 그걸 받아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이런 걸 체포영장 그 기각하면 되는 건데 왜 본인들이 중간에서 커트를 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네. 저희들이 검찰에 갔어요, 제가. 예. 제가 가서 저 6명이 검찰에 가서 왜 김성훈 구속영장을 여러분이 반려를 하느냐. 왜 여러분이 반려를 하느냐. 예. 그랬더니 저희가 그거를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양심이요? 그래서 예. 그럼 그 내용이 뭔지 이야기를 해라. 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김성훈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 네. 근데 검찰이 반려를 한 이유는 뭐냐? 검찰 안에
윤석열 측근들이 살아남아 있으면서 아직 있다 이 윤석열을 말이죠.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저희도 다 체크해 보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하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성훈이 비아폰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냐. 네. 그럼 이건 증거인멸이다. 그다음에 윤석열이 총 쏠 수 없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네. 했다. 그리고 이강우가 그 뭡니까 기관단총하고 전부 다 갖다 놨다. 그러니까 무기요. 예.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 이걸 다 넣어서 직권남용까지 넣어서 다시 칠 테니까 네. 이 내용을 받아서 반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또 반려를 한 겁니다. 이제는 반려해서 이제는 저기에 또 공범들이 남아 있구나. 그렇게 보시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렇지 않다면 예. 지금 두 번째 반려는 아무도 이해 못 하잖아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자신 없고 애매하면 법원에 넘기면 되는, 법원에서 그거 보면 그 말이 맞다고 싶으면 기각해 줍니다. 알아서. 그렇습니다. 왜 자기들이 합니까 이거를. 네. 그렇게 책임질 거는 뭔가 감추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혹시 감추는 게 그 김건희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접견 가는 겁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잖아요. 네, 검찰에서 했잖아요. 무혐의 낼 때 검찰이 104장인가의 PPT를 씁니다. 네. 4시간을 브리핑을 합니다. 이 검찰이 할 짓입니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처음 봤습니다. 예. 내가 그래서 심우정한테 물었습니다. 변호사입니까? 심우정 제가 이정수 네. 그 누굽니까? 중앙지검장 변호사입니까? 예. 아닙니다. 이 변호사가 하는 짓입니까? 검사가 하는 짓입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이 김건희 관련한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네. 주고받은 내용이 다 있을 겁니다.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황제 의전했잖아요. 왜 황제 의전했는지 그 주고받은 내용이 다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서 김성훈이를 저기 놔두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는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접견, 가족 접견 같은 걸 했지 뭐 지금 권성동하고 권영세 두 분이 오늘 접견을 가더라고요. 접견 그 사람들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갑니까? 거기 친구 뭐 인간적으로 겁니다. 간다고 하긴 하던데요. 자기네 둘 다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인간적으로 친구라서 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여당을 대표해 갖고 윤석열을 보호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내란 선전 선동에 다 걸려들 겁니다. 본인들 자체가 그 말 개인적으로 알면 지도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적 사적인 걸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맞습니다. 내란 상황인데. 내란 김건희는 우두머리인데. 윤석열이 잡혀간 날 나와서 개 산책시켰다는 거 네. 아닌가요? 네. 그리고 김건희 장모는 그날인가 뭐 그 즈음에 스크린 골프 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전에 나온 이명수 기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총선에 졌다위를 해갖고 총선을 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윤석열은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김건희가 알면 나한테 화를 많이 낼 것이다. 이 비상계엄은 모를 것이다. 네.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알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려면 김성훈부터 잡아놓고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 비아폰 등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 그걸 검찰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요번만이 아니라 두고 다 있는 걸 다 있죠. 해야 되고요. 예.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는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났잖아요. 네. 제가 그날도 갔었는데 얼마나 그 다행입니까? 네. 그때 전화해서 경로한 이유는 뭘 거며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비아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데요. 김성훈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비아폰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비아폰이 자동으로 삭제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대통령이 주고받은 기록은 다 대통령의 직무 기록이에요. 남겨두겠죠. 남겨둬야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알아봤어요. 군에도 네. 좀 알아보고. 예. 비아폰 군이 쓴단 말이에요. 네. 군이 쓰는 비아폰이 삭제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세팅하기 나름이라는 자기네는 일정 부분 세팅을 한 달 세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세팅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저도 청와대에 근무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 이제 당연히 청와대에서 폰을 줍니다. 비아폰 받으셨습니까? 네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비아폰인지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 제 핸드폰인데 또 준 770 번호가 있습니다. 네네네. 당시에. 근데 그거를 삭제한다고 생각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내 핸드폰에서 내가 삭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서버 기록엔 영원히 남아 있어야지 되지. 그래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게 기록이 삭제되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입니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자,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의원님 나오시면 다들 속 시원하게 답들을 해주시니까 좋아합니다. 자주 좀 바쁘시지만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탄핵 기간에 되게 일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서 국민들에게 차근차근히 알려야 되고 2030 또 청년들에게도 더 많이 잘 알려야 되고 저희 뭐 가족들도 그렇고 전부 다 주변에 있는 2030들도 다 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구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대로 알려나가서 그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고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대한민국 경제 누가 다 망가뜨렸을까요? 윤석열인데 윤석열의 경제 수장은 누구였을까요? 최상목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상목 되자마자 수석. 그래서 저는 기재부 장관 올 때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기재부 장관까지 와서 더 망가뜨린 사람 최상목. 그러면 지금 경제를 위해서 최상목이 있어야 된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